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수수료 없는 중고차를 한 30대 정도 좀 평소보다 많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하면 할수록 좀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톤이 좀 다운이 되더라도 약간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제가 이 수수료 없는 중고차를 할 때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환경 설정, 딜러 전산의 환경 설정이 제일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매매단지의 모든 딜러들은 이 딜러 전산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차량을 소개해드리고 하는데, 전체 금액을 50만원 하면은 이 전체에 있는 전상 금액이 일괄적으로 50만원씩 올라가거나 100만원, 200만원 설정하는 대로 200만원 올리는 데도 있고, 유튜브 업체가 그럴 수도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도 활동 중인 대략적으로 6, 7만 정도 되는 블로그, 카페, 또 한 16만 회원수를 갖고 있는 그런 업체도 유니폼도 이제 조끼식으로 입고 다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업체도 주의하셔야 되고요. 유명하다는 업체를 갔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믿으셔서 안 됩니다. 힌트를 알려드리자면 친구들끼리 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유튜브 업체라고 해서 믿으셔서는 안 되고, 허위 매물을 잡는다, 아니면은 차량을 대박 특가 100만원 싸다 이렇게 하는 영상들을 보시고 가셨다가 다른 차로 돌려줘 갖고 보시고 구매하시고 하시면 안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띄우고 남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정직하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너무 유튜브만 믿고 구매하지 마시고, 환경 설정 보여달라, 딜러 전산 보여달라, 그리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리고 또 시세 공부를 어느 정도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항상 강조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거 너무 귀찮다라고 하면은 K카라든가 대기업 중고차를 가시면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당장은 이제 싸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싸게 팔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왜냐면 이 서비스 저 서비스 좀 이제 투명하게 하려고 하면은 좀 이제 마진을 싸게 하는 게 조금 불가능할 정도로, 왜냐면은 좀 운영하는 그 건물이라든가, 그리고 또 인프라 구축하는 광고비라든가, 그리고 매체 사이트 운영이라든가 직원도 이제 월급도 줘야 되고, 전반적으로 이런저런 이제 부분을 하다 보면은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고, 거기에다가 비싼 대신에 약간 서비스를 주겠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잘 모르면 차라리 대기업이나 K카에서 구매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일반 중고차 매매단지들은 매물이 좀 더 많고 그 다음에 좀 더 쌉니다. 하지만 상품성은 약간은 떨어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적인 측면에서도 약간 떨어질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속지만 않으신다고 한다면은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보증이야 거기서 거기입니다. 대기업이나 좀 싸게, 대기업이나 K카보다는 일반 중고차 매매단지가 매물 대수도 많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싸게 구매하실 수 있다라는 점은, 잘만 구매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점을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딜러 전산의 환경 설정 이거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도 금액을 좀 깎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적어도 중간 이상은 구매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미리 알려드리자면요, 배터리 부분이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구매하신 다음에 방전이 됐다라고 해갖고 기사를 불렀는데, 이거 배터리 교체해야 되겠는데요 라고 말씀을 한다면은 보증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구매하시고 나서 대까지, 목적지까지 가셨다라고 한다면은 그 안에 보통 30분 정도는 운행을 하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한데, 원인을 곰곰이 잘 생각해보면은 제네레이터, 발전기가 차가 운행이 된다고 하면 계속 충전이 되기 때문에, 운행을 여러분들께서 한참 동안 안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좀 방전이 될 여지가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겨울이 아니고 좀 약간 밤에도 춥지 않은 계절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발전기가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방전이 될 리가 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블랙박스, 그 다음에 잔류전류 이런 거 먹는 것도 좀 주의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구매를 하신 다음에 좀 실내등을 켜놓고 좀 차량을 이것저것 좀 보신 시간이 30분 내지는 길게는 4, 50분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방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시동을 안 걸고 실내등을 킨 상태로 차량을 확인하는 거는 좀 삼가해 주십사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차량이 중고차라는 게 연식이 좀 오래되고 좀 싼 거라고 한다면은 확률적으로 좀 비싼 5년 이내 내지는 한 7, 8년 이내의 차량들보다는 수리할 여지가 조금은 생깁니다. 이제 수리비로 따지면은 이제 소모품, 엔진오일, 미션오일, 냉각수, 브레이크 오일, 타이어 이런 거 빼고 다른 이제 잔 수리비가 들어갈 20에서 40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증 부분에 해당되는 부위를 여러분들께서 보증을 받으셔야 되는데, 먼저 보증 받기 전에 먼저 고치고 나서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아니라, 문제가 있다는 거를 문제 제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지정공업사를 가야 되는데,
하는데 성능 보증센터, 그러니까 DB손해보험 내지는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이런 쪽으로 전화를 하셔서 어느 공업사로 가야 되는지 듣고 그 지정한 공업사로 이동을 하셔야, 그리고 또 거기서도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거기서 또 해당되는 증거를 찾아야 그래야지 보증이 되는 측면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들께서 돈을 내고 먼저 고쳐버리시면은 안 된다라는 점, 따로 다른 편을 만들어서 또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먼저 고치시면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갖고 뭐 30만원 40만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보증이 원래 되는 부위인데 먼저 고치시면은 이게 되게 애매하고 되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돈을 다시 돌려받기가 어디서 이제 좀 나오기가 좀 어렵다는 점 한번 안내해드리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이 많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는데 제가 금액들은 미리 산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진을 보시고 먼저 보시고 차량을 이제 상태를 확인하실 때가 좀 많으실 수도 있는데 성능부터 보시는 게 좋습니다. 검사 날짜가 지났는지, 그 다음에 튜닝 됐는지 안 됐는지, 렌트 이력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그 다음에 리콜 대상 해당 없음, 뭐 이행, 미행 이거는 크게 볼 필요가 없다. 하지만 참고는 해야 된다라는 점인데, 여기 가끔 이행이나 미행에 체크가 된 경우가 있는데 그건 보기만 하는 겁니다. 미행이 돼 있으면 리콜 해당이 되는 부위가 뭐 있는데 아직 안 했다고? 라고 한다면은 뭔지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구매하신 다음에 이 제조사, 지금은 르노인데 르노 삼성에 전화를 하셔서 어떤 부분이 해당되는지 서비스 센터에 전화하셔서 한번 이제 체크를 해보시면 되는 거고, 돼 있으면 좋은 거고 그렇습니다. 뭐 좋다? 라고까지는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데, 왜냐면은 됐다라고 해서 차가 무조건 다 좋다라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부분을 일단은 이런 식으로 보고, 키로수는 요거를 확인합니다. 123,654km구나 이런 거를 보시고, 그 다음에 사고 이력이 있는지 보시되 중고차 특성상의 중고차 특성상의 부분적인 판금 도장은 있을 수가 있으므로 무조건 하나도 안 건드렸다라는 지표는 아닙니다. 일단은 참고만 하시고, 안쪽 뼈대를 건드렸다면은 증거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점검자들이 그렇게 바보들이 아니거든요. 차를 맨날 수십 대에서 수백 대를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믿을 수가 있는데, 하지만 좀 유착이라든가 이제 딜러와 성능장의 유착이라든가 아니면은 너무 깐깐하게 하면은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애매한 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 성능장에 이 똑같은 차를 갖고 왔을 때 누유가 나올 부분이 이 성능장에 갔을 때 똑같은 차를 갖고 왔을 때 나올 수가 있고 안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70% 정도는 이제 참고가 충분히 되는데 정확한 거는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쪽 지역에 뭐 미세누유 뭐 그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웬만해선 찍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있는데 원동기 쪽에 오일 누유 쪽에 미세누유가 체크가 됐어요. 이거는 수리를 하게 되면은 한 9만원에서 한 11만원, 좀 많게는 15만원 미만으로 좀 나올 확률이 좀 있는 부위인데, 이거를 제가 이 차를 아직 보진 못했거든요. 가서 봤어요. 누유가 보이네 라고 해서 딜러분과 협의를 하거나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시거나 하셔갖고 협의가 되면 좋겠지만, 협의가 안 될 때는 뭐 다른 차를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차를 보게 되면은 수수료가 나올 텐데, 오늘은 수수료가 없는 차량들, 제 주위에 있는 동료들, 친하신 분들이 갖고 계신 차량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여기를 이제 양으로 만들어 놓고 하셔야 나중에 보증받을 때 좀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어떻게든 수리를 해놓고 이거를 바꿔놓은 다음에 성능장에 수리를 하고 갖고 가면은 요게 없음으로 체크가 다시 바뀝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여러분들께서 계약할 때 사인을 하시거나 하시면은 나중에 보증받으실 수 있을 때 그런 증거로 좀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중고차 특성상의 부분적인 판금 도장이 있을 수 있다. 여기 15번, 16번 뭐 이 정도의 이상한 거, 인사이드 내지는 뭐 프론트 케이스 뭐 아무튼 뭐 여하튼 이상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못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꼼꼼히 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보통 봅니다. 그리고 들어온 날짜가 뭐 1월 이런 거면은 안 팔린 이유가 좀 세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이 차량은 내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까지 안 팔리지 않았나. 근데 키로수가 좋고 연식은 그냥 쏘쏘합니다. 폐차할 때까지 기준으로 보면은 한 대충 5, 6년 정도 탈 수 있지 않을까, 관리만 잘한다면. 그래서 여기 시트 보면은 여기가 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아주 깔끔한 상태지 않을까. 전동 시트도 있고 스마트키도 돌리는 거긴 하지만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뒷자리 엄청 깨끗하고 그래요. 그래서 성능이랑 뭐 이런저런 게 나쁘지 않아서 체크를 했고, 내비게이션을 였다가 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공조 부분이 또 이제 좀 에어컨이 바람 세기가 얼마큼 나오는지, 그리고 온도 제어를 얼마큼 해야 되는지 보는 모니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살리고, 후방 카메라는 룸미러에다가 올리고, 여기 룸미러에다가 클립식으로 끼우는 거예요. 룸미러지 않습니까? 클립식으로 이렇게 끼우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후방 카메라가 나오는 거고, 내비게이션은 핸드폰 거치대로 해서 핸드폰으로 보시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휠에 사이드 쪽에 긁히는 경우도 많은데, 비록 사진이 하나 정도밖에 안 나왔지만 그래도 많이 깔끔한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일팬만 너무 이 차는 이제 고질병이기 때문에 그것만 수리해주면 되지 않을까. 썬팅 여기 막 떠있는 경우, 그 다음에 보라색, 갈색으로 변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여러분들께서 바로 입금하시라는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 제가 카카오톡으로 영상을 보내드리는데 제가 1분 반씩 이런 식으로 해서 영상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분 반 좀 안 되게 해서 고화질로 보내드리면 이렇게 영상을, 예를 들어서 이건 엑센트인데요. 얼마 전에 이제 익산에 계신 분께 판매를 한 차인데 키로수가 너무 짧아서 15,000km인가 그랬습니다. 휘발유 차량이고, 그래서 여기 등속 조인트 이렇게 하부도 보여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차량도 직접 오신 것처럼 안 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이런 식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진짜 오신 것까지. 오히려 오신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실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고요. 이렇게 밑에 여기가 긁혀 있는 경우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여기 백화 현상은 조금 있다는 점 직설적으로 그대로 보여드렸습니다. 여기 밑에가 뭐 이게 좀 흰색, 회색으로 도색이 되거나, 그리고 또 여기 넘버가 구겨져 있으면 사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도 그렇고, 긁히면은 긁혔다, 뭐 깨지면 깨졌다 이런 게 보이고, 그다음에 여기 돌팅 거 붓터치 돼 있는 부분이 혹시라도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까지도 좀 디테일하게 클로즈업해서 좀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15,000km를 이제 갖고 있는 15,000km의 차량이기 때문에 매우 깨끗했다. 하부도 아까 보신 바와 같이 보였고, 돌빵 있는지, 얼마 전에 이게 앞유리에 금이 갔던 차가 있어서 그건 고객님 제가 봤을 때는 좀 별로입니다. 다른 차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해서 지금 진행 중인 다른 차를 또 이제 보시죠 라고 제가 추천해 드려갖고, 비록 제가 시간을 들여서 갔지만 구매를 못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 이어서 직접 오신 것처럼 실제로 차가 다닥다닥 붙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차를 앞으로 빼서 이렇게 여유 있게 보는 게 좋고, 트레이드가 얼만큼 있는지 이렇게, 그리고 또 휠 스크래치가 어떤 느낌으로 있는지 제가 다 영상으로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콕이 있는지 뭐 이런 부분, 이런 식으로 이 차도 이제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가서, 비록 제가 이제 친한 동료분, 믿을만한 분이 갖고 계신 성능을 봤을 때 이제 나쁘지 않았지만 실제로 봤을 때 좀 별로라고 한다면은 고객님 다른 차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부러 싼 차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제 금액의 시세대로 해갖고 꿍꿍이가 전혀 없이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여기 이 몽몽님께서 산지 일주일 만에 고장난다, 수수료를 안 받아? 딜러가?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답글이 2개면은 또 다른 글이 있어야 되는데, 진짜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수수료를 정말 안 받는 꿍꿍이 영인 컨텐츠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문제가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증이 되는 부위인데 먼저 수리를 하셔서 수리를 좀 이제 하는 게 조금 애로가 생긴 그런 점이 있긴 있었었는데요. 진짜 제가 이제 봤을 때 경험상 문제 없을 만한 차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차도 차 보고 제가 봐도 별로면 제가 먼저 고객님 이거 안 될 것 같다 라고, 계약이 그러면은 또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차를 봐서 비록 수수료는 나오지만 그거를 유도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믿지 못할 조건이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오히려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 영상 밑에 보시면은 이거는 다른 영상 전에 4월 6일날 올렸던 영상인데, 이런 식으로 이 영상 하단에 이제 댓글창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링크를 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팔린 매물이고 요건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카엔유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금액이 50만 원이 비싸게 올라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요게 330입니다. 이 빨간색 카엔유라고 돼 있는 거는 다 제 사이트에 50만 원이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참고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스마트키 블랙박스 조금 옛날 것 같은데 있고, 여기가 또 엄청 깨끗합니다. 거의 안 탄 것처럼 열선도 있고, 시트 뒷자리도 깔끔하고, 핸들에도 리모컨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제가 금액을 적어놨는데, 차값 270에 이전비 21만 6천 원, 매도비 33만 원. 근데 제가 서류를 하나하나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성능 책임 보험료를 봐야 되는데 대충 3만 원 선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 해서 한 320, 한 7만 6천 원 정도 되지 않을까 라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녹화는 잘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편집을, 이게 영상이 길면은 편집하는데 시간이 한 4-5시간 이렇게 무음 구간 자르는데도 그렇게 되게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편집을 안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지금 엄청 실내가 깨끗한데 실제로 제가 이 차를 봤는데 약간 외판은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아쉬웠습니다. 뒷자리 깨끗하고 실내는 깨끗합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고 그랬습니다. 미션 튀는 것도 특별히 없고 그랬던 차량인데,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깨끗해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약간 있더라고요. 막 심각하게 막 단차 엄청 막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될 부분이 막 이렇게 틀어져 있거나 뭐 벌어져 있거나 뭐 그러지 않았습니다. 단차라는 거는 여기 범퍼와 여기 휀다 이어주는 여기 이 정도의 이음새가 있거든요. 거기가 좀 틀어지거나 한 거, 그런 건 없습니다. 뒤에는 깨끗했고 그랬었는데, 검정색이 조금 이제 다른 색상에 비해서 약간 그런 점이 조금 더 보일 수 있다는 점이 있는데, 엄청 구매 못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약간 아쉬웠다라는 점. 뭐 이쪽은 다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 한번
보는데요. 성능 기록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난번에도 했던 차인데 검사 날짜는 12월 16일까지입니다. 앞뒤로 한 달이에요. 한 달 더하고 하루를 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16일까지 좀 남았고 튜닝 없고 렌트 없고 그다음에 사고 없고 그렇습니다. 뭐 내용 깨끗하고 뭐 고칠 거 따로 없어 보였고 3월 21일 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쁘지 않았다. 이 차량은 다 보시면은 310에 드릴 수가 있고요. 24만 8천 원 이전비. 그러니까 이전비는 등록세 취득세 7% 해갖고 공채 1%에서 8% 잡습니다. 그래서 매도비 33만 원 그리고 성능 책임 보험료 역시 뭐 대충 3만 원 잡으면요 370만 8천 원 정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싼 것들은 이제 보통 다 한 3만 원 정도 대충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 플러스 마이너스 한 만 원 정도, 2만 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 원, 2만 원은 아닐 겁니다. 보통 3만 원 정도 일반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충 3만 원으로 잡으시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다에서 432만 6천 원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이거 한번 좀 더 볼게요. 여기 열선도 있고 프로토 에어컨 있고 그다음에 블루투스가 또 됩니다. 그래서 오디오 쪽 보면 블루투스가 또 있어요. 하이패스 룸란 아니고 블랙박스가 좀 옛날 거 앞뒤 2채널 있습니다. 한번 써보시고 별로면은 마시고 바꾸시고 하시면 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좀 이게 약간 아쉬웠지만 썬팅은 매우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진상으로. 그래서 다음 차 한번 보겠습니다. NF 트랜스폼 엘레강스 스페셜 고급형입니다. 휠도 이게 당시에는 좀 좋은 휠이었어요. 알루미늄 휠이었는데 당시에는 이 휠을 갖고 있어요. 좀 적당하지 않을까. 그리고 베이지 시트 앞뒤 엄청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에 정품 내비는 아니지만 내비가 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는 조금 이제 색이 보랏빛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그래도 그리고 또 후방 감지기가 이렇게 검정색 테두리가 있으면은 좀 도색이 안 되지 않았을까, 건들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전동 시트, 그다음에 허리가 또 여기 허리가 들어오고 나오는 요추 받침하는 이제 부분이 또 있고 블랙박스도 너무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 적당한 블랙박스이지 않을까 싶은데 써봐야 됩니다. 이게 고장났다고 하더라도 고쳐달라고 할 수가 없는 부위입니다. 이 부위는 보너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엄청 깨끗해요. 그래서 이 차량도 한번 봤습니다. 이 차를 갖고 계신 분이 항상 차량을 판매하면은 그냥 소스했고 뭐 이제 장고장이 좀 있으면은 좀 해주시는 분이 갖고 계신 거다. 키로수 54,000입니다. 계기판 볼까요? 54,000. 엔진 체크 등이 경고등이 뜬 게 아니고 이게 시동을 껐다가 이게 온만 했을 때 요게 뜰 수가 있습니다. 요게 있으면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선은 좀 아쉽네요. 뒤에 속으로 이게 벌리면은 벌려지거든요. 요거랑 이 위에 벽이랑 거기다가 원래 넣어야 되는데 좀 빠져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열선이 있죠. 앞에 핸들 리모컨 다 있고 키는 스마트 키는 아닙니다. 열선이 여기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통풍이 있는 차가 없었어요. 성능을 보면은 검사 날짜 2023년 1월 16일까지고요. 그 다음에 튜닝 렌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도 없고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NF 트랜스폼을 이제 판매하는 게 좀 우려스러워 할 때가 많은데 이 차량은 키로수가 너무 좋고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고 금액도 어떻게 보면 좀 매력적이고 썬팅도 잘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문의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432만 6천 원 정도로 구매하실 수 있는 전체 금액 차량입니다. 제가 실제로 보고 별로면 별로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번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오피러스 프리미엄입니다. 흰색 투톤이고 진주 투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휘발유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스마트키 이렇게 있고 운전자석, 조수자석, 통풍 시트 있고 그렇습니다. 블루투스도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허리 요추 받침대 있고 문에 보면은 전동 시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운전자석인 게 딱 티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좀 옵션이 엄청 좋으면은 여기 메모리가 이제 장착이 되는 경우를 봤는데 메모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뒷자리 열선도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는 좀 깨끗한 편이고요. 약간 뿌옇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깨끗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은 조금 예전 거인 티가 약간 납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으니까. 게다가 또 에어백이 사방에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차는 솔직히 조금 이제 장고장이 조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가서 한번 직접 보고 괜찮은지 한번 봐야 되겠고 겉에 진주 투톤에다가 실내도 이제 베이지다 보니까 좀 매우 환한
느낌이 좀 듭니다. 여기도 요게 있으면은 블루투스가 된다 라는 점을 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 전 좌석이 그냥 꾹 잠깐 눌렀으면은 좀 세게 눌러서 딸깍 소리가 나면은 좀 자동으로 내려가고 자동으로 올라가는 옵션이 좋은 차입니다. 여기 시트도 엄청 좋아요. 얌전하게 탄 차다. 근데 키로수가 18만 4천이기 때문에 조금 있는 편이다. 근데 금액은 요 금액인데 다 해서 얼마에 구매하실 수 있냐면요. 443만 4천 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가격은 380에 드릴 수가 있고 이전비 30만 4천 원 정도의 매도비 33, 수수료는 없는 그런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능을 보면요. 2023년 내년 10월 1일까지 검사 기간이 있고 튜닝 렌트 없고요. 그 다음에 교환이 겉에가 좀 있습니다. X가 아예 새 걸로 교체한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깨끗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안쪽 프레임까지 먹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한번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요게 어떤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로커한 커버에 미세누유가 있다라고 하는데 엔진 소리 들어보고 그 다음에 차량을 탔을 때 시동 걸린 상태로 차가 핸들이 엄청 떨리는지 전체적으로 떨리는지 뭐 엔진 소리 들어보고 하면은 얼추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이 안 좋다 그러면은 이런 소리가 무조건 나요. 그렇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넷 후드도 사고가 이렇게 나면은 콩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본넷도 조정을 조금 하지 않았을까, 판금이 조금 들어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2월 28일에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3월 견뎠고 지금 4월 말에 5월 초가 된다고 한다면은 두 달이 조금 지난 2월 말에 들어온 차량입니다. 거의 3월 1일 전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때는 두 달 내지는 두 달 조금 안 된 내지는 두 달 조금 살짝 넘은 그런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차량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는 제가 직설적으로 솔직하게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판이 어떤지 그런 부분도 아까 영상 보신 바와 같이 제가 꼼꼼하게 찍어서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리고 있고 하부까지 찍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이 차는 조금 약간 시운전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 괜찮으면 괜찮다 말씀을 드리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은 어디를 고쳐야 되겠다라고 또 말씀드리고 진짜 별로면은 고객님 이건 안 되겠는데 재선에서 커트를 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의 전체 금액 443만 4천 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스파크 LS입니다. 좀 낮은 모델인데요. 깡통일은 아닙니다. 휠에 스크래치가 약간 있는 차량이고 흰 색깔입니다. 열선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은 시트는 이제 가죽이고 이제 쉐보레 스파크가 시트가 해진 경우를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블랙박스도 있고요. 열선도 있습니다. 에어백도 운전석, 조수석이 있고 그렇습니다. 뒷자리 사진 좀 어둡게 찍히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깔끔한 상태로 느껴집니다. 스마트키는 아닐 것이고 이 차는 스마트키가 없습니다. 따로 달지 않는 이상. 그 다음에 테두리 있는 거 보니까 뒤에도 건드리지 않은 것 같고 휠도 적당해 보이고 LT가 되면 이게 좀 이제 두꺼워지는데 나쁘지 않은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검사 날짜가 올해 8월 29일까지고요. 튜닝 없고 렌트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도 없고 그다음에 뭐 없습니다. 없고 부분적인 판금 도장은 조금 있을 수 있다라는 그냥 이제 의례적으로 적은 내용이고 들어온 날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영상 녹화 날짜 기준으로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깔끔한 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내비는 없습니다. 내비는 만약에 요청을 하시면은 여기다가 좀 달면 됩니다. 이 차량은 전체 금액 443만원 딱 이전비는 안 들어갑니다. 경차니까 매도비 33만원 해갖고 443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파워 모드, 이거 라디오 이런 거 바꾸는 겁니다. 성능도 보셨고 다음 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차인데 이 차량은 440에 드릴 수 있는 차고 매도비 33만원만 더해서 성능 책임 보험료 해야 됩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아까 것도 그래서 3만원 하면은 476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아까 거는 446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휠이 요게 LT이기 때문에 이게 LT 휠이에요. 여기 조금 까진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내비 후방 카메라 엄청 깨끗한 거 있고 에어백 있고 사방에 있고 그렇습니다. 열선도 이거 블랙박스도 있고 LT니까 무조건 있습니다. 따로 사진 안 찍었는데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 열선 사진을 따로 안 찍었네요. 하지만 있습니다. 이쪽에 무조건 있어요. 있습니다. LT는 무조건 있어요. 자, 은색깔 차량인데
키로수는 10만 키로, 연식은 13년 9월식이 14년형입니다. 성능을 봤을 때 검사 날짜 2023년 이제 10월 2일까지, 내년 10월 2일까지고 튜닝 없고 렌트 없습니다. 그리고 뭐 사고도 없고 뭐 없고 그다음에 들어온 날짜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차량입니다. 이제 한 달 조금 지난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금액 440한 6만원 정도로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다음은 스파크 S입니다. S는 연식이 일단 좋아요. 그리고 빨간색, 정열적인 빨간색입니다. 색깔이 크게 관계 없으시면 이런 차량이 금액 대비 키로수가 좋습니다. 상태도 더 좋을 확률이 좀 높겠죠. 그리고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는 없고요. 내비게이션이 또 있고, 이렇게 있으면은 후방 카메라가 또 있죠. 따로 사진은 후방 카메라가 되는 사진은 안 찍었고, 열선 버튼 이렇게 있습니다. 앞뒤 2채널 블랙박스 있고, 요게 공기청정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이패스 또 이렇게 있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5핀으로 알고 있어요. 충전하는 게 전반적으로 기름은 좀 없는 깔끔한 상태이지 않을까. 휠이 요겁니다. 성능 기록 보면 검사 날짜 내년 이게 6월인지 5월인지 모르겠는데 5로 보여집니다. 6월 17일까지지 않을까 싶고, 튜닝 없고 렌트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는 겉에 조금 있는데 실제 모습은 좀 깔끔한 상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없고 뭐 특별한 내용이 없고 들어온 날짜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거는 450에 드릴 수 있는 차량이고, 매도비 33만원만 더해서 3만원 추가하면은 486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3만원 추가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또 역시 경차인데 올류모닝입니다. 좀 인기가 많은 베이지 색깔이라고, 흰색 아닌 베이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휠은 적당해 보입니다. 여기에 좀 백화 현상 있는 차량들이 좀 많은데요, 좀 녹 올라오듯이 하얗게 그런 증상이 있는 차가 많은데, 요거는 한 짝만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괜찮아 보입니다. 올류모닝이 내비게이션 매립하는 게 좀 까다롭습니다. 왜냐면은 이 대시보드라고 하는 위에 이 부분이 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걸 오려서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원래 비상 깜빡이 버튼이 좀 일로 심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룸 사진은 의미가 없고, 뒷자리 깨끗하고, 그 다음에 뒤에 후방 감지기에도 여기 검정색 테두리가 그대로 있으니까 괜찮고, 그 다음에 핸들 열선 버튼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미 잘 봐야 되고, 점화 플러그 잘 봐야 됩니다. 시트, 열선 앞뒤, 운전석, 조수석 있고, 그 다음에 에어백도 사방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후방 카메라 엄청 깨끗합니다. 성능 기록부 보면은 검사 날짜 좀 얼마 남지 않긴 했습니다. 7월 3일까지고 튜닝 없고 렌트 없습니다. 그리고 뭐 없고 없습니다. 그리고 4월 6일날 들어온 차량이기 때문에 얼마 안 됐다라고 볼 수 있는 하이패스 룸밀러까지 있는 스마트키는 아닌 디럭스 스페셜 모델이니까, 디럭스 이게 모닝은 요거를 봐야 되는데 하이패스 룸밀러도 있습니다. 옵션이 좋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사진을 따로 찍은 건 없습니다. 있어요. 있습니다. 이 차량은 490이었는데 여기 있습니다. 470에 드릴 수가 있고, 다 해서 한 506만원 정도 이렇게 볼 수 있는 한 3만원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추정입니다. 정확한 건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 해서 한 506만원 정도에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G 색깔입니다. 안개등이 이렇게 있으니까 디럭스 스페셜 이상급이지 않나 싶고, 뒷자리 깨끗하고, 그 다음에 앞에도 깨끗한, 근데 내비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요게 좀 이제 핸들 리모컨이랑 호환이 안 될 때가 많은데 어차피 없습니다. 핸들 리모컨이. 그래서 터치로만 가능하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볼륨 조절은 이렇게 아날로그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이패스 룸밀러가 또 있긴 있어요. 블랙박스는 좀 옛날 것 같습니다. 에어백도 사방에 있고,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도 있습니다. 휠도 조금 아쉽긴 한데, 이런 거 보고 나는데 한 7만원 하거든요. 내 짝을 한번 다 보고 싶습니다. 내비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으니까. 후방 카메라도 깨끗하네요. 좀 지글지글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후방 감지 센서에 이렇게 좀 검정색 테두리가 잘 안 보이는 거 보면은 좀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좀 돌아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 차량 성능 기록부 보면요, 2023년 내년 3월 20날까지고요. 튜닝 없고 렌트 없습니다. 그리고 겉에 조수석 쪽에 좀 긁어먹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차량입니다. 그때 긁힌 걸까? 자, 미세누이 하나 있다라고 되는데 한 9만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들어온 날짜도 좋고 합니다. 왼쪽에, 오른쪽 조수석 쪽에 좀 긁힌 거 빼고는 지금 현 상태는 오른쪽이다 하면은 오른쪽, 지금 이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다 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핸들 열선이 또 있기 때문에 겨울에 따뜻한 핸들을 잡을 수가 있고요. 하이패스 룸밀러 있고 그렇습니다. 이 가격에 2kg수에 요즘에 핸들 열선까지 있는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 있는 차량을 보시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핸들 리모컨만 없다 뿐이지, 좀 스마트 키 없다 뿐이지 그래도 쓸만하지 않을까. 에어컨은 로타리 방식으로 1단, 2단, 3단, 4단 하는 건데 뭐 안 나오고 뭐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열선이 또 있을 겁니다. 그쵸? 있어요. 뒷자리 깨끗하고 합니다. 그래서 문의 주시면은 제가 꼼꼼하게 찍어서 카카오톡으로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FHD 60프레임 화질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컴퓨터로 보시는 게 좋아요. 핸드폰으로 제가 보내드리면 바로 핸드폰으로 보시면은 작은 모니터 안에서 좀 뭔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컴퓨터로 보시면은 좀 깔끔하게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요거 봤고요. 이거는 여기 있습니다. 한 536만원 정도로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또 스파크 S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흰 색깔이에요. 제일 인기가 있고, 근데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가 없다라는 게 좀 단점인 스파크입니다. 그리고 열선 있고, 열선 시트가 있고, 여기가 좀 자세히 보여줘야 되는데 에어백은 뭐 옆에도 있고, 따로 찍질 않았네요. 이건 뿌옇게 찍었고, 사진사가 조금 약간 대충대충 하지 않았나. 이건 이제 마이링크라고 하는 부분인데, 요게 또 있는 거 보면 내비는 요걸로 쓰고 후방 카메라만 요걸로 사용하는 게 아닐까. 이거를 활성화 시키려면 돈을 좀 내야 됩니다. 휠도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은, 실제로 보면 더 나쁘지 않는 느낌을 좀 받지 않으실까. 이것만 이렇게 보다 보니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적당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약간의 변을 하자면요, 썬팅도 좀 적당히 돼 있는 것 같고, 성능을 보면은요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 3월 2일까지입니다 튜닝 없고 렌터 없고, 그다음에 사고는 조수석 쪽 앞쪽 휀다 하나인데, 범퍼까지도 한번 이제 판금이나 교환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탈부착식 방식으로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이것도 뭐 다른 미세누 그런 거 없고 그렇습니다. 저것 때문에 구매를 못한다라는 건 조금 개인적인 생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다 해서 556만원 정도로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금액은 520까지 드릴 수가 있고, 수수료 없이. 수수료 없는 게 정말 큰 메리트가 되시지 않을까. 그만큼으로 혹시 뭐가 있다라고 한다면 돈을 들여도 원래 냈었어야 되는 수수료를 아끼고서 여러분들께서 좀 고칠 수 있는, 내지는 뭐 엔진을, 미션을, 뭐 내지는 브레이크 오일, 냉각수 이런 부분도 조금 보태고 이렇게 하시면 좀 깔끔하게 사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개인적으로 듭니다. 갈 길이 엄청 머네요. 와, 이제 1000만원대도 안 했어요. 나눠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나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1000 밑에까지 한번 해볼게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시간이 휠이 요겁니다. 그리고 590짜리인데 이 차량은 570까지 드릴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여기 보면은 570에 이전비 45만 6천원, 매도비 33. 그래서 이거 뭐 한 3만원 더 하면은 651만 6천원 정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이쁜 휠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게 순정 휠이에요. 뒷자리 엄청 깨끗하고 키로수 8만 1,900입니다. 내비가 없다는 게 단점인데 여기 위에다가 박으면 됩니다. 제가 원래 소울을 좀 싫어하는 게 좀 하부가 좀 안 좋지 않나 라는 이제 경험상의 이유가 있는데, 여기 조금 눌려있는 게 좀 아쉽네요. 열선 시트 있고. 근데 이거는 제가 아시는 분이 갖고 계신 차라 조금 개인적으로 안심이 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봐야 됩니다. 앞쪽 시트도 좋고요. 그렇습니다. 핸들이 또 덜거덕거리는지 또 봐야 됩니다. 가장 인기가 당시에 있었던 베이지입니다. 이게 경차는 좀 밟는 대로 안 나가는 느낌이 드는데 공간도 좀 적고, 이거는 공간이 소울이 생각보다 실제로 이제 보면은 경차 생각하고 보면 되게 길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후방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순정입니다. 건드리지 않아요. 에어백도 사방에 있고 열선도 있고, 핸들 열선은 없을 겁니다. 좀 여기를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면 좋겠는데 블루투스가 있는지 한번 보고 싶거든요. 여기 뭐 지워져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보고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능 기록부 보면요, 검사 날짜 2024년 1월 5일까지고요. 튜닝 없고 렌트 없고, 키로수 8만 1,900. 그 다음에 사고는 앞쪽 휀다 하나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미세누 하나 체크되어 있는데 이거는 9에서 10일짜리 수리비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웬만해서는 이제 계약서 성능에 사인할 때 이거를 미리 고치고 나서 성능을 바꿔놓고 해야 나중에 보증받을 수 있을 때 좀 많은 도움이 됩니다. 2월 4일날 소울이 조금 그렇게 인기차가 아니어서 그런가 조금 밀렸습니다. 하지만 1월 달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볼만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2009년 12월식의 2010년형입니다. 폐차할 때까지의 기준으로 예상을 해보면은 6, 7, 8년 정도 탈 수 있는 차량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7년 전후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도 있고 열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품 내비가 있는 DIS가 있는 590 그랜드니까 스마트 키가 있을까 한번 보고 해야 됩니다.
스마트키가 싸제로 있네요. 근데 싸제인데 원래 순정 자리에 해놨어요. 그랬다라는 거는 원래 순정 스마트키를 좀 교체한 것 같습니다. 왜 교체했냐? 해져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모릅니다. 일단은 여긴 깨끗한데 여기 뭘 밟았나 조금 지저분한데 그래도 휠이 깨끗하면은 좀 기분은 좋습니다. DIS가 있기 때문에 게다가 102,000입니다. 근데 590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쉬운 건 연식입니다. 2008년에 2009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102,000이면 오히려 좀 건강하지 않을까 라는 추측이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차는 키로수 보고 판단하면 안 되겠지만 실제로 봐야 됩니다. 검사 날짜가 올해 10월 21일까지고 튜닝 없고 렌트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는 조금 있네요. 본넷도 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트렁크 리드 충격 오히려 뒤쪽 앞뒤로 좀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 9번 앞 지지대와 18번 뒤 지지대 안쪽에 프레임이 먹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괜찮지 않을까 실제로 봐야 되겠지만 이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전동 시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키도 있고요. 정품 내비로 보여지는 부분이 또 있고요. 그렇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당시의 최첨단 옵션 또 있고요. 뒷자리 엄청 깨끗한 상태입니다. 성능도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볼만한 가치는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골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570, 다 해서 648만 6천원. 이거는 성능 보험료가 한 4만원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한 652만 6천원 정도로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었고 트렁크 리드 들어온 날짜 4월 7일 나쁘지 않았습니다. 보시면은 이 가격에 제네시스 연식은 아쉽지만 키로수가 괜찮으니까 좀 오래 타실 수 있는 차량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깨끗해요. 진짜 지저분하면은 좀 티가 나거든요. 한번 볼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차량이었습니다. 다 해서 652만 6천원 정도였던 차량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제가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게 590까지 드리는 쪽으로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내비는 싸제라서 좀 아쉬운데 프리미엄 모델이라 스마트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뒷자리 깔끔하고 앞자리 운전석이 좀 해졌어갖고 그거를 수리를 좀 했습니다. 시트를 따로 찍지 않았네요. 썬루프가 또 있어요. 루프 스킨에다가 제가 이제 팔았던 차였는데 저한테 고객님께서 한 2년 정도 타시다가 BMW로 바꾸시면서 저한테 팔아주셨던 차량입니다. 서울에서 타셨던 차량이었고요. 하이패스 룸미러는 아닙니다. 후방 카메라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뒷자리 열선, 뒷자리 깨끗하고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 있고요. 스마트키는 약간 흔적이 있는 상태고 하이패스 이거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커버는 이렇게 씌워져 있고 블루투스가 이제 되고요. 그리고 미션 안 띄고요. 근데 이제 지금 하체가 조금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덜거덕거리는 부분이 있어서 요거는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 기록부 보면은 약간 이게 무사고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거의 무사고급인데 내년 4월 28일까지 검사 기간 남아있고 튜닝 없고 렌트 없습니다. 키로수는 어떻게 보면 짧은 편인데 12만 2천이고 GDI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엔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리도 좀 봐놨고요. 그리고 요거인데 밑에 내려보면은 우측 인사이드 사이드 파넬이 있는데 본넷 사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요만큼입니다. 이쪽 안쪽까지 먹은 게 아니라 요만큼이에요. 흔적이 여러분들께서도 동영상 받아보시면 있습니다. 요만큼 앞쪽에 라이트 바로 뒤에 요만큼입니다. 그래서 안 쓰기에도 좀 뭐했을 거예요. 성능장에서. 그래서 적혀있는 여기 그림에 여기 11번에 원래 W가 있어야 되는 정도는 아니다. 근데 이제 단선은 있으니까 밑에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좀 싸게 파는 거예요. 시세 비교해 보시면은 조금 적당한 느낌을 받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4월 13일 날 들어왔기 때문에 좀 나쁘지 않다. 뒤에 근데 조금 약간 아쉬운 부분인데 이것 때문에 도색하기는 좀 뭐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냅뒀습니다. 앞에 단차가 있거나 그러지 않은 제가 동영상 찍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키는 아쉽지만 한 개입니다. 열선 버튼은 여기 있죠. 끌 때는 여기 오프 버튼이 있고 그렇습니다. 문의주시면은 성심성의껏 솔직하게 제 차라고 하더라도 금액도 시원하게 다른 차에 비해서 50만원 빼드리는 거니까 590에 빼드리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다 해서 한 673만원 정도 들어가시지 않을까요? 674만원? 뭐 이 정도 들어가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차값 590까지 50만원 절충해서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문의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소울입니다. 소울 640에 드릴 수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51만 2천원 이전비, 매도비 33, 그 다음에 성능 책임 보험료 대충 3 잡겠습니다. 그러면은 727만 2천원 정도 들어가는 차량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키로수 짧습니다. 어떻게 보면 8만 4천 킬로. 그 다음에 최초 등록이 2010년 3월 16일 10년형입니다. 정품 내비가 있다라는 게 후방 카메라. 이제 매력적인 차량이고요. 휠 순정휠, 좋은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 알루미늄 휠이 아니라 일단 너무 깔끔하죠. 여기 좀 파워 핸들 동그란 거 달렸던 흔적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건 핸들 커버를 조금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핸들 복원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이패스가 이렇게 따로
외장으로 돼 있고, 이 테두리 검정색 있고, 열선 시트 앞에 있고, 그렇습니다. 흰 색깔입니다. 이거는 베이지가 아니라. 성능 봤을 때 내후년 4월 21일까지고요. 거의 2년 남았습니다. 튜닝 없고 렌트 없고, 그다음에 사고도 딱히 없고, 요것도 없습니다. 없고 깔끔한 차량. 들어온 날짜 3월 22일 날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한 달 조금 지난 차량이라고 볼 수 있는 차량입니다. 썬루프는 딱히 없고요. 정품 내비가 있다는 게 너무 매력적인 차량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고 별로는 별로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차 더뉴모닝입니다. 경차 오늘 많은데요. 더뉴모닝 690까지 들을 수 있는 매도비 33에 720 대충 6만원 정도 성능 책임 보험료까지 해서 라고 볼 수 있는 차량입니다. 63,000이기 때문에 그냥 적당한 키로수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경차치고는, 경차는 다른 차의 차종에 비해서 곱하기 1.5배 내지는 한 2배 정도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싶은 느낌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엔진 밈이라든가 점화 플러그를 교체해야 되는 핸들이 이렇게 떨리는 그런 이제 때가 좀 많습니다. 좀 자주 좀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가 있고, 그 다음에 휠도 이쁜 휠이 있습니다. 럭셔리고, 이게 또 럭셔리라고 하더라도 핸들 열선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핸들 열선이 또 있습니다. 열선 시트 앞에 있고, 스마트 키도 있고, 그래요. 옵션이 열선 시트만 보더라도 더뉴모닝은 옵션이 좋은 거고, 거기에다가 프로토 에어컨까지 있는데, 약간 아쉬운 거는 여기 테두리가 보이는 사제 내비게이션은 좀 없어 보인다라는 건데요. 그래도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많고, 잘 모르시는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알았어요 라고 하시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요건 있긴 있습니다. 테두리가 보이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후방 감지 센서도 있고요. 검정색의 검정이니까 흑간지가 경차치고는 좀 있습니다. 너무 중후해 보이는 색이니까 새 차는 조금 더 이제 한 달에 2번 해야 될 거 3번 해야 되는 그런 점은 있겠지만,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검사 날짜가 지났네요. 이거는 해달라고 하면 해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해주시지 않을까. 왜냐면 5월 24일까지 유효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튜닝 없고 렌트 없고, 부탁은 한번 강력하게 드려보겠습니다. 뭐 사고 유무도 없고 나쁘지 않은데요. 더뉴모닝이 이 가격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딱 중간 정도 적당한 금액이에요. 600에서 800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연식은 2016년 4월에 16년형입니다. 발음이 좀 안 되고 있어요. 입이 바싹바싹 지금 마르고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726만원 정도로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제 올리 어코드 이제 1000만원 미만까지 이렇게 왔어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쭈루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1000에서 2000 사이 보고 이렇게 나눠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금액을 다 해갖고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되게 미뤄지고 있는데요. 요거라든가 요거는 완성이 된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한 가운데 금액에서 이 사이 금액이 추천 금액입니다. 그리고 550짜리도 있어요, LF가. 근데 이제 렌트 이력 있고 키로수 엄청 많고 유사고 포함에다가 그런 건데, 이 사이로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적정한 차를 보시면은 어쨌든 비싼 차와 싼 차가 있으면은 감가되는 폭은 이제 비슷한데, 싼 거는 그래도 내려갈 때가 좀 많지 않으니까 싼 거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딜러 욕을 할 확률이, 저를 욕하실 확률이 좀 많이 대폭적으로 높아지거나, 아예 제가 열심히 봤는데도 불구하고 좀 이제 헛수고 할 만한 좀 내용이 좀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그 생각으로 이제 그래도 LF 보기에는 그래도 적당히 1300 전후로는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그러면은 여기서 이 사이로 한번 고르고 싶은데 라고 하신다고 하면은 좀 뭔가 애매하신 부분이 조금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준을 잡으실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G80 이런 것도 있어요. 아직 파일로는 만들진 않은 것 같습니다. 요것도 이제 금액 설정을 다 해놨어요. 맞춰서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카니발이라든가 SM 그 시리즈 SM5, 뉴 SM5, SM5 뭐 플래티넘, 노바 이런 쪽도 한번 준비를 해봤고, 그 다음에 산타페, 소렌토도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아마 쭈루룩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가만 보니까 제가 이것만 하더라도 한 달 내내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좀 이제 기다려주시는 분들도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쪽도 한번 해보고, 수수료 없는 것도 하고, 좀 체계가 좀 빨리 잡혔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쉽게 영상도 많이 올리고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기다려 주시면은 좋은 정보로 보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모든 이제 딜러들의 생각은 다 제각각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중고차를 2012년 2월부터 11년을 했고요. 11년 동안 그냥 나름 적당한, 다른 딜러들이 딱 들었을 때 많이 팔았네 라는 얘기를 조금 들을 정도의 판매를 좀
썼습니다. 그리고서 지금 총 판매 대수를 이제 대략 유출해보면은 제가 11년 동안 한 2,000대 정도를 매입하고 그 다음에 알선 판매도 하고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린 건데 제 말이 다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적정하게 차량을 구매하실 수 있도록 조금 이제 인도해드리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2017년 7월부터 제가 유튜브를 했거든요. 열심히 지금까지도 문제없이 한 건에 이제 아쉬웠던 점 뭐 그런 것도 좀 크게 없지 않았나. 등록증 늦게 보내드리는 거 빼고는 좀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항상 봐주시는 분들 피드백 해주셔갖고 잘 보고 있다. 뭐 이런 부분은 또 어떻고 딜러님 이렇게 하는 건 또 어떨까 또 피드백 해주시는 실제로 만났을 때 그러신 분도 계셨고 무엇보다도 댓글까지는 안 쓰는데 좋아요는 누른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항상 응원해 주시는 신동진님 그 다음에 강구님 등등 해서 뭐 김빵똥님 뭐 등등 김효봉님 해서 이제 많은 분들 정말로 이제 감사드리고요. 저도 앞으로 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간히 이제 댓글 달아주시는 분도 이제 기억나는 분들 계시는데 또 언급해드리는 시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1000에서 2000 사이에 수수료 없는 중고차를 또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2000에서 3000 사이에 있는 차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의나 피드백은 좀 많이 없지만 그래도 한번 1000에서 3000 사이로 할지 한번 최대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체력이 조금 안 되네요. 다음 시간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